여러분 반갑습니다. 몸은 작아도 마음이 크면 대인이라고 하고 몸은 커도 마음이 작으면 소인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국한 없는 대인의 신법으로 공부와 사업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분입니다. 화정교당 명산 김도훈 교도회장 나오셨습니다. 명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사님 뵈면 뵙기만 해도 유쾌한 분, 호감이 가는 분, 또 웃음 함께 할 수 있는 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려고 노력하고 그러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죠. 물론 뭐 원불교에서도 그렇지만 대체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대체로 그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네. 제가 저 스스로 이런 성격이 나온 줄 알았어요. 네, 알고 보니까 저희 부친 네. 지산 정사님도 저보다 더 그런 이미지를 교단에 예. 심어놓고 계셨습니다. 예. 아마 그런 가족의 그런 내력이 좀 네. 있었던 것 부모님 같습니다. 영향이 크군요. 네, 네, 네. 예. 명사님 나무에 또 요즘 관심을 갖고 하신데 어떻게 나무에는 어떻게 관심 갖게 되신 거예요? 나무는 지금은 한 25년이 넘어서 30년 쪽으로 가고 있죠. 나무에 예. 관심을 가진 나무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건 아니에요? 전혀 경제학자죠. 예. 그런데 제가 한번 그 국립공원 지리산에 올라갔다가 뱀삭골 능선이라는 곳을 내려오면 한 3시간 넘어 내려와요. 예. 내려오는 도중에 어느 한 분이 다리를 다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끌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루하니까, 그때는 제가 젊었죠. 지루하니까 자꾸만 옆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나무에 이름표가 다 붙어 있어요. 예. 국립공원은 나무에 이름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름표와 나무 모양을 같이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건 소나무밖에 없더라고요. 다 우리 전통 나무고 예. 우리 고유 나무고 자색 나무라고 하는데, 저절로 자라는 나무라고 하는데, 그걸 정말 그렇게 거의 빵점으로 모른다는 건 너무 억울해서 예. 내려오자마자 그 다음에 공부를 옛날에 시작하신 거예요? 교보 서적에서 그 당시에 5만 원짜리 이 수목도감을 예. 산 이후로 예. 나무의 관찰자 노릇을 하고 있죠. 곳곳에 다니면서 나무는 네. 해외 출장 가서도 나무 보고 그럽니다. 네. 지금은 뭐 어떤 나무인지 바로 식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젠 뭐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라든지 예. 공원에 있는 건 거의 빠지지 않고 거의 예. 뭐 작은 나무도 다 이게 어떤 나무다 하는 걸 식별할 예. 수 있게 됐고요. 예. 대체로 우리나라 산에 많이 자라는 나무들, 등산을 가면 예. 제가 이제 일종의 나무 가이드가 돼가지고 네. 대신에 이제 관심 없는 사람한테 하면 좀 지루해지고요. 예.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주기도 하고 좋게 평가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요즘 같은 이런 봄에 어울리는 나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봄에는 아무래도 기대되는 게 잎을 내기 전에 꽃을 피우는 나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남쪽에서는 이미 매화 얘기가 나왔고요. 얼마 안 있으면 벚꽃이, 그렇죠. 그리고 또 산에 가면 제가 사랑하는 진달래, 역시 그 잎이 피기 전에 꽃을 피우는 화사한 봄꽃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예. 명사님은 원불교 만난 지 오래되셨죠? 그 우리 얼마나 됐을까요? 교단에서 흔히 네. 얘기하는 모태신앙이죠. 제가 알기로는 제 본명이, 즉 호적으로 올린 예. 도훈이란 이름이 정산종사님이 내려주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름으로 보면 제가 태어나서부터 60여 년을 그냥 네. 원불교 교도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진정으로 원불교 신앙의 뭐 깊은 원불교 신앙이 아니다 하더라도 원불교 신앙에 좀 재미를 느꼈다 할까요? 하는 건 역시 대학 들어가고부터였던 것 네. 같습니다. 예. 네. 앞서 잠시 그 아버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마 부모님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부모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부모님이 모두 원불교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참 특별한 경우인데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마도 교단 창립 초기에는 가정 생활을 하시는 부인께서도 역시 그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가지고 그런 전무 출신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교역자 예. 노릇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교전의 역사를 우리 네. 교사를 읽어보고 그러면 동선 하선이 있었고요. 예. 같이 참여하시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예. 그러나 지금 앞에 앉으신 교무님 같이 일정한 훈련을 받고 일정한 시험을 좀 치르고 그렇게 교무라는 정식 타이틀, 전무 출신이라는 정식 타이틀을 가지신 분으로는 흔히 얘기하듯이 전무후무하신 두 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저 치산 김치국 정사님이 먼저 출가를 하셨고요. 우리 누님 둘하고 예. 셋을 데리고 우리 방타원 김정국 정사님이 어머님. 어머님이 또 먼저 예. 예. 그 본인의 친가로 갔어요. 저희들 외가로. 예. 그러고는 여하튼 그 외가댁의 권유로 네. 뜻이 있으면 예. 출가를 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예. 출가해서 그 당시 동산선언에서 예. 정식 공부를 훈련을 하시고. 받으시고 교무님이 되셨죠. 아, 그렇군요. 예. 독특하신 분이죠, 네.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 다 내놓고 그렇습니다.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해서 그래서 출가하셨군요. 예. 흔히들 교단 초기의 그런 예. 교육자 노릇을 하신 분들은 네. 가사를 돌보셨어요. 네. 여자 교역자 노릇을 하신 분들은 대체로. 네. 근데 우리 방타원님은 가사를 돌볼 수가 없어서 외가에 다 맡겨놓고 네. 발령 받는 대로 예. 그렇게 다니시면서 네. 그러고 보면 친 부모님이나 그러니까 우리 명사님께는 조부모님이 될 것 같아요. 외조부. 양가 네네. 외조부모님도 그렇고 그만큼 또 호응을 해주고 기운을 밀어주셔서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저로서는 굉장한 정신적 어릴 때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른이 외조부님인데 이분은 좀 한학자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그 당시는 좀 뭐랄까요 개명한 교육자셨어요. 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으니까. 예, 당시에. 예, 당시에. 그리고 좀 그 매력 있는 이미지도 갖고 있어요. 이 양반이 교장 선생님이 옛날에 큰 지게 있습니다. 예. 큰 지게에 그 풀을 빼가지고 두엄이라는 걸 지고 다니시기도 하고. 네. 그랬던 분이고, 그곳 제가 자란 곳의 기장이라는 곳의 처음에 중학교를 설립하는데도 이분이 발로 뛰면서 모금 운동을 학교 벌여서 설립하시고, 예. 본인이 설립자는 아니지만 설립을 도우셨던 교육자셨죠. 그래서 이분이 중심을 참 잘 잡아주신 셈입니다. 네. 말하자면 자칫하면 부모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바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걸 잘 잡아주셨고요. 네. 꽤 한학자셨기 때문에 엄격하게 네. 중심을 잡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따님을 다시 출가시키기까지에는 원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신성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습니다만 한학자라는 게 결국은 유학이
막 이렇게 시도 외시고 시조도 외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네. 그런 분이 원불교라는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신생 종교의 하나뿐인 사유가 네. 아기들을 이렇게 다 버려두고 네. 출가를 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좀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을 만한데 여하튼 우리 방타원 어머님의 마음을 읽고 자식들은 우리한테 맡겨라. 네. 책임지고 기를 테니까 만일에 남편의 뜻을 따르겠다면 그렇게 들어가거라. 아마 그게 유교적 예. 그런 철학도 가미되었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고요. 그러고는 그 어른이 우리를 기르기로 하신 이후에 사위와 딸이 각각 출가를 하고 나서 예. 기장교당을 다니시기 시작하고 예. 결국은 교도회장님을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할아버님께서. 예.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열고 원불교를 가슴으로 수용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라다니기 시작했고요. 네. 기장교당에. 예. 그래서 기장교당은 굉장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주 옛날에 우리 정전이 나오기 전에 그런 무슨 요령 이렇게 써놓았던 걸 네. 제가 조그만 책들을 읽었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기장교당하고 제일 크게 이제 이 할아버님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어받으셔서 예. 주무라는 이름을 저는 아마 이런 분이 주무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이제 시장을 우리 할머니가 가시면 네. 따라서 이제 약간 고꾸랑하신 할머니가 예. 따라가서 시장을 보면 대체로 두세 뜰을 사세요. 집에서 먹을 것. 기장은 갈치가 유명합니다. 네. 갈치도 꼭 2마리를 사서 똑같은 물건을 둘씩. 예. 두세 뜰을 사가지고 예. 이렇게 뒤에 짊어지고 오다가 기장 집으로 오기 전에 교당이 교당이 있거든요. 있어요. 교당에 들러서 교무님 계시는겨 하고는 예. 한 세트를 내려놓고 내려놓고 예. 그렇게 왔던, 말하자면 교당의 살림을 챙기겠다라는 네. 그런 뜻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예. 주무 노릇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문화적 그런 굉장히 일찍 배웠던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린 시절을 좀 잠시 떠올려 보면 물론 할아버님, 할머님의 큰 사랑 속에 자랐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모두 다 출가하는 그런 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그런 거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자주는 아마 못 오셨을 것 같고. 제가 4살 때 네. 우리 한국 나이로 4살 때 어머님이 출가를 했거든요. 대단한 결심이셨을 완전히 것 같아요. 애기죠, 뭐. 네.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바깥에 나가서 이제 시골에서 자라면 애들하고 노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렇게 놀다가 애들은 항상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하면서 이제 각자 뛰어들 때 다른 애들은 엄무예 하고 네. 뛰어드는데 저는 할머니예 하고 뛰어드는 그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불러야 되는 게 엄무예, 아버지예라고 부를 수 없는 네.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만 느꼈을 뿐이지 그렇게 좀 뭐랄까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저보다 5살 위에 큰 누님 먼 상당한 영향을 받으셨고요. 굉장한 거부감을 가졌었고 같이 교당에 나가되 합장을 하기를 참 어려할 정도로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저는 뭐 다들 하니까 따라서 했던 것 같고요. 예, 아마 나이로
볼 때 가장 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그럼요. 더 필요했던 그럼요. 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금님의 그때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가장 감수성이 많이 올라왔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방타원님은 그래도 애틋한 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꼭 2번 우리 교무님 옷을 탁 입고 집으로 들어오던 그 모습을 항상 약간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건 뭐 어떤 혈연이라 할까요? 그 힘은 아무리 좀 오랫동안 못 봤다 하더라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감사 안아주는 그 정은 대단했었죠. 그래서 어머니라는 분은 멀리서 뭘 다른 걸 하시는 분이지만 따뜻한 분이다. 근데 아버님은 통 못 봤어요. 아버님은 1년에 2번도 안 오셨었나 봐요. 지사님은 말하자면 성불하겠다라는 각오로 완전히 말하자면 유성 출가를 하신 거죠. 자식들하고 멀어져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본인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아까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이란 분이 통 나타나셨어요. 실감이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얼굴을 잘 못 배웠을 것 같아요. 못 뵙고요. 아버님은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그런 혈연적인 저절로 이렇게 딱 다가오는 아버님으로서의 존재라기보다는 이렇게 아버지라는 분이 이런 분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본 거죠. 참 약간의 충격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기둥이셨던 할아버님이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쩌면 어른으로서 새롭게 등장하신 분이구나 하는 느낌도 받았죠. 그 앞서 누님이 그렇게 좀 섭섭한 가운데 자랐지만 또 출가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분은 지금 교무님께서 언급하신 적타원 김효선 교무님은 저보다 2살 위의 누님인데 광주 전남교구 해남교당의 교무님이시죠. 아주 활발하시고요. 치사님의 그 활발하심을 또 물려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꽤 매력 있게 교화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온 가족이 출가도 하고 함께 법연으로 혈연으로 공부하면서 정말 좀 특별한 그런 가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명사님 자라면서 이런 부모님, 조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저 지사님의 그 뭐랄까요, 굉장히 좀 깨끗하다 할까요? 굉장히 좀 자라기는 굉장히 부잣집에 자랐었어요. 저희 친가 쪽이 굉장한 지방 유지라는 그런 얘기를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사님이 4대 독자, 제가 5대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은 4대 독자로서 어릴 때 굉장히 유복한 아마 그 대접을 받으면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굉장히 소탈하시고 교무님 하시는 동안은 정말로 깔끔하시고 뭐든지 본인이 왜냐하면 발령받아 가시고 사실은 결혼 생활도 하셨잖아요. 아기들도 꽤 한 10여 년 결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인이 돌봐주는 그런 것도 느끼시고 그러셨을 텐데도 소탈하시고 깨끗하신 뒤도 안 돌아보시고 정확한 길을 가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굉장한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는 원불교도로서 지금 많이 뭐 성숙했다고 하는데 지사님의 그 마음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은 지금 들곤 합니다. 그리고 방타원님은
어딜 가시든지 따뜻한 이미지를 주셨어요. 이 어머님 같은 이미지를. 그래서 주로 이제 지사님은 그래도 좀 표준말을 조금 쓰시는 스타일로 네. 설교를 하시고 그랬는데 방타원님은 네. 거의 그냥 그랬습니까 하는 식의 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예. 주로 경남 지방을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굉장히 힘든 곳에서 굉장한 많은 사람들한테 예.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 놓는, 그래서 따뜻한 교역자도 필요하구나 네. 하는 걸 저는 가슴 속에 담고 있죠. 네, 그렇군요. 앞서 부산 기장교당 어린 시절부터 다니셨다 그러는데 이렇게 교당을 아마 외조부모님 함께 모시고 다니면서 또 교당에서 떠오르는 추억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특별히 좀 더 예뻐했을 것 같아요, 교우님이. 저는 그때 이제 본명을 잊어먹어 버렸는데요. 교무님이 뭐랄까요? 이제 막 교역자 훈련을 받고 네. 아마 제 생각은 30대 초반 예. 또 되기 전에 오셨던 것 같아요. 예. 기장교당에. 예, 기장교당에. 예. 그야말로 선녀 같았어요. 교무님이. 저렇게 깔끔하시고 막 이미지가 젊고 그런 분도 사람으로서 나타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많이 따르고 싶어 했죠. 네. 이후에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이랬을 때 항상 뒤에서 그 교무님이 챙겨주시고 네, 했던 지도해주시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말하자면 그런 이미지도 예. 우리 원불교의 어떤 이 교화가 퍼져나가는데 네. 교무님들의 그런 참 깔끔한 이미지, 그것도 굉장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뭐 여러 가지 훈련도 많았을 것 같고요. 또 뭐 함께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하는, 법사님들 초대해서 하는 그런 초청 강연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았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장교당에서는 네. 제가 초중 아무것도 모르는 초중 학생이었죠. 그 당시는 또 어린이회라든지 학생회라는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른들 따라가가지고 네. 뒤에 앉아서 네. 뭔가 장난치면서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꽤 크신 어른님들이 오셔서 설법을 해주시고 했는데 머릿속에는 거의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기장에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네. 동네 고등학교라는 곳을 갔는데 열차 통학을 계속 하다가 아무래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뭔가 대학을 제대로 된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하숙을 하기로 결심하고 하숙 집이라고 찾은 곳이 예. 원불교 동네 교당이었어요. 교당으로. 교당에서 예, 하숙을 했죠. 예. 그래서 그때는 학생회가 꽤 만들어져서 그랬는데 저는 토요일 되면 집에 가고 싶어서 학생회 참여도 못하고 집으로 가곤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제가 하숙이라는 게 밥을 먹고 네. 도시락 싸들고 학교 가고 네. 그랬죠. 그러니까 교당에서 해주는 그때 그 간사로 있었던 분도 저보다 어른이 된 네. 그런 교무님이 되셨고요. 제가 기억이 생생한 게 좀 몸이 약하니까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하나가 제가 공부를 걔보다는 좀 잘해서 그런지 나오고 같이 하숙하겠다 하고는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 하숙을 했어요. 예. 그러고는 밤 12시 넘도록 공부를 해요. 꽤 졸면서 해요. 그래서 나도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 졸리고 하면 동네 교당 그 옥상에 네.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바람을 쐬고 그랬었어요. 그러고는 옥상 이렇게 보면 옛날에 그 옥상 평평한
가에 예. 이렇게 난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폭이 요만큼 되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끔 요만큼 허리쯤 네. 오는 네. 그 높이로 해서 가능하면 좀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근데 그 위에 이렇게 네. 누우면 하늘에 별이 보이고 그렇게 좋았어요. 네. 머리도 맑아지고. 그러다가 꼬박 잠이 들어버렸네요.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떨어졌어요. 바깥쪽으로 안 떨어지고 안쪽으로. 한쪽으로 떨어져서 네. 이빨이 부러지고 그랬었어요. 예. 한 5, 6m가 됐던 것 같은데 네. 그 높이가 네. 아찔했었죠. 이제 대신에 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뭐 한국에서 괜찮은 대학이라는 곳에도 들어가고 그랬던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교당에서 하숙하고 네. 그 친구분과 함께 또 서로 의지하면서도 공부를 해나갔을 것 같아요. 저를 공부하는 길을 가이드해 준 친구인 셈이죠. 네, 네. 그렇군요. 결국은 그 친구는 우리 그 고등학생들 이 학생회라는 걸 할 때 그 친구는 거기 어울려 가지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네. 그랬었죠. 저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네. 열차 시간이 그걸 놓치면 한참 뒤를 타야 되니까. 네. 그랬었어요. 그래도 그 외조부모님이 좀 안심이 됐을 것 같아요. 타지의 학교를 위해서 하숙을 하는데 그곳이 바로 교당이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지사님, 방탕원님, 네. 솔직한 네. 표현으로 빽이 있었던 거죠. 예. 물론 우리 외가댁에서 소정의 그 하숙비는 냈습니다만 특별히 그 교무님들이 하여튼 제가 좀 약했으니까 건강을 챙기려고 네. 굉장한 노력을 하셨던 네.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외조부모님의 또 알뜰한 정성, 출간, 부모님의 영향, 뭐 그런 모든 것을 받으면서 이런 가족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어떤 삶의 목표나 태도도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근데 좀 놀라시겠지만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그 당시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합격자들을 면접을 한번 했어요, 다. 예. 저는 사회계열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이라는 곳을 들어갔는데 어딘지 모르게 특히 제 외사촌이죠. 즉 외삼촌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한 분은 의사고 한 분은 비료회사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비료회사 가진 동양 나이론 회사 사장님도 하셨던 예. 아주 훌륭한 집안의 외사촌들이 좀 풍족한 것이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참 나는 물론 부족함 없이 이 외조 부모님이 돌봐줬지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대 사회계열에 예. 갔을 때 아마 그 당시에 대부분이 법대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 법대도 가고 상대도 가고 각종 다른 정치 외교 예. 이런 쪽을 다 갈 수 있는데 저를 면접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답을 했었어요. 저는 상대를 들어가서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집안을 좀 일으키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 막 웃었어요. 아주 조그만 녀석이 고등학교 졸업한 녀석이 그렇게 그러니까 아직 철은 없었죠. 그래도 굉장히 솔직하셨을 것 솔직했죠. 같아요. 예. 솔직했죠. 네, 약간 부러웠고 약간 부족했다라는 걸 아마 그때 예.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부모님이면서 또 스승님이셨던 그 두 분의 영향을 받으면서 명사님 스스로 또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라고 할까요? 어느 때부터였을까요? 참으로 깊은 신앙심은 제가 굉장히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불교 신앙에서 어떤 삶의 즐거움이라 할까요? 도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스승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에서 오는 어떤 삶의 지향점을 찾는 그런 그 단계, 네. 아직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형성은 안 됐지만 그 단계가 제가 청년회, 대학생회 예. 할 때 그때쯤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청년회를 다니기 시작한 신촌교당의 네. 청년회가 굉장히 명랑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 당시는 참으로 모여서 같이 즐거운 오락도 많이 하고 예. 같이 야외 나가서 등산도 하고 야유회라는 거, 야외 뷔페도 보고 예. 많이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한 도반하고 같은 이 종교를 갖고 네.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을 예. 느끼게 됐었죠. 예. 그 당시 저희들 청년회를 맡았던 교무님들도 굉장히 젊은 자세로 임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다들 말하자면 신규 부교무 되자마자 네. 오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좀 선배 되시는 분들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예. 같이 어울려서 정말로 출제가가 도반으로서 예. 즐거운 신앙생활을 했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원불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죠. 그 전에 지사님이 제가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나서 총부를 순례시키셨어요. 큰 어른들을 다 뵙게 했고요. 그 지사님 아들이 서울대학교 입학했다 하니까 큰 어른님들이 다 꾸깃꾸깃 넣어놨던 네. 그 당시로는 예. 제가 받았던 그게 거의 그 당시 등록금을 훨씬 넘었었던 입학금하고 등록금을 넘었었던 예, 예.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네. 장학금으로 받았던 셈이죠. 네. 이 어른들한테는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아마 청년 얼마나 자랑스럽고 경사였을 막 거예요. 그러셨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정말로 다들 저 장롱에서 그때 함을 열고 네, 탁 해가지고 네.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내 자녀라는 생각 들었을 당연히 것 그러셨던 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사님의 어떤 저 신앙생활의 열정을 예.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네. 정말 그걸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앞서 신촌교당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청년회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죠. 그 당시는 아직 대학생회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예. 2학년 동안은 청년회. 예. 저는 청년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참 그 당시라면 그게 더 어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교당에서 모였고요.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중심이 좀 잡혀 있었고, 네. 그러나 많이 허용됐기 때문에 예. 굉장히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을 열어준 곳인데 대학생들도 있었지만 네. 직장을 일반. 다니시는 분들, 일반인, 심지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직장 생활을 시작한 네. 저보다 나이 뭐 한두 살 위의 그런 사람들도 다 어울려 가지고 예. 격이 없이 그렇게 재미있게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바깥에 가서 뭐 그 훈련도 같이 나기도 하고
많이 등산도 하고 네. 각 교당, 중요 교당이라 할까요? 예. 요즘 뭐 표현을 하면 수반지 교당에 해당되는 예. 곳은 다 청년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청년회 연합회가 주최하는 체육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뭐 각 교당에서 그걸 이기려고 네. 그게 또 교화의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이기려고 예. 배구 선수가 모자라면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배구 모집을 선수 하고, 모집을 예.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예. 같이 좀 놀고 이러는 분위기가 좋아서 예. 주저앉아서 예. 교도가 되기도 하고 예.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예. 그런 이 청년들끼리 경쟁하는 분위기 예. 그것이 서울 청년연합회를 굉장히 예. 발전하게 만든 예. 계기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서울대학교 서원회를 또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도 조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흔히들 제가 초대 회장이니까 서원회를 명산 김도훈이 만들었다라고들 어쩌면 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예. 실제로는 저는 두 분을 잊지를 못합니다. 저하고 학년이 같았는데 복학생이셨어요. 두 분이 네. 다. 한 분은 철학과, 한 분은 동양사학과. 그 두 분이 이 서원회 창립의 미션을 예. 원남교당 교무님으로부터 받고 저도 말하자면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역할을 하겠다 하고 예. 시작을 했고요. 제가 2학년 한 2학기 때부터 이분들은 동아리 방을 신고를 하고는 네. 이제 동아리 허가가 나기 전에 네. 그 동아리 방 앞에서 아직 허가가 안 났으니까 그건 없죠. 책상 하나 놓고 한없이 기다리면서 곳곳 교당, 전국 네. 교당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오는 이 후배들을 기다리셔가지고 그분들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었고. 근데 묘하게 그래서 그런지 그분들이 제가 기억으로는 학점이 안 좋았어요. 저희 그래서 저 동아리 회장은 예. 일정 학점 이상이 돼야 된대요. 네. 그게 B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B 학점 겨우 턱걸이를 한 제가 어쩔 수 없이 초대 회장을 맡았죠. 근데 초대 회장을 맡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책임감이 굉장히 그렇죠. 밀려왔고요. 예. 또 뭐 좋은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서원회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사실 그렇게 교내에서 정식 동아리로 되기까지 또 과정이 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정착이 됐나요? 잘 정착이 됐었습니다. 예.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분, 뭐 그냥 아까 그렇게 선배님이라고 했는데 한 분은 김왕철이라는 철학과 선배님, 그리고 임성용이라는 동양사학과 선배님 두 네. 분이 적극적인 노릇을 역할을 해가지고 동아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인원을 확보하는데 네. 굉장히 힘을 기울여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요. 지도 교수님 모시는 것도 결국은 제가 이제 공부한 경제학과 쪽에 예. 후에 조선대학교 총장님을 하신 정병휴 교수님이 원불교 인연이 있으셔서 네. 지도 교수로 모시고 하는 그런 모든 절차를 이 두 분이 다 만들었고요. 결국은 저는 그냥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회장님을 하셔야 되는데 묘하게 그것도 하늘이 정해져가지고 역할을 하게 됐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대학생회까지 조직이 돼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청년의 활동의 중심이 됐던 신촌교당과 또 서원의 이 회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추억도 있고 또 그 당시 인연들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신촌교당 청년들은 그 이후에 신원회, 신촌 원불교 청년 모임에서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그렇게 특별히 만나서 법정을 나누고 하는데 그 개중에는
교당을 계속 나가는 분도 있고, 처음 이제 원불교하고는 이제 마음의 고향일 뿐이고 네. 그렇게 저 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일 가깝게는 저희 화성교당 그 부회장을 하고 있는 예. 여타원 이영선이 제일 가깝게 기억이 네. 나는 예. 그런 사람이고요. 서원회의 경우에는 저 뒤를 이어서 이 교도회장을 맡아주었던 그 전자공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지금은 그 이오 테크닉스라는 꽤 중견 네. 튼튼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성규동이라는 회장이 학생회 회장이 기억이 나고요. 예. 그리고 또 치과 의사가 돼서 지금은 그 압구정 교당 교도 회장도 하고요. 예. 청산 여환호 가 있고요. 그리고 실은 아까 제가 서원에 인원을 채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원 채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현재 어디가 안암교당 청년 교화가 활발한 안암교당의 교도회장을 맡고 있는 준산 강준은 여기 저하고 같이 오는 방송에서 출연했던 사람입니다. 대학 고등학교 동기들 같이 입학한 고등학교 동기들을 한 열 몇 명을 다 우리 회원으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서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게 한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도 그분들 만나면 그 당시 떠올리면서 추억도 또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네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사실은 서원회 졸업생들 중에 이렇게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 클대자 원회라 해서 대원회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한 2달에 한 번씩 그 서울 교구장님을 모시고 같이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모임이 갈수록 조금씩 성겨지는데 꽤 열심히 모이고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고 신촌교당 청년회에서는 또 지금의 사모님 주타원님과의도 특별한 추억과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 청년회 우리 주타운은 그렇게 나중에 이 방송을 보면 좀 반응이 어떨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명랑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촌 청년들은 굉장히 명랑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뭐랄까요, 그렇게 명랑하면 그렇게 짝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서양에 보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짝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동네 청년들이 와서 어떤 특별한 그 축제날 이렇게 모여서 춤도 추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짝을 찾는데, 저는 이제 장가갈 때가 돼서 소개시켜주는 선을 봤습니다. 몇 번째 봤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 썩 우리 주타운도 썩 저를 이렇게 거부감은 안 느꼈나 봐요. 나중에 들었어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그렇게 선을 보고 나면 조금 더 사귀기 위해서 어딘가 뭐 다른 곳에 잠시 가서 차도 한잔하고 그런 절차 대신에 제가 집이 이 신촌교당 지나서 집이래요. 그래서 집까지는 못 데려다 주더라도 신촌교당까지 가서 내가 청년회라는 데를 토요일 오후에 가야 되는데 같이 가겠느냐 했더니 무심코 그게 하늘이 정해준 인연인가 봐요. 무심코 같이 갔죠. 그러니까 원불교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신 거네요. 같이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한 3년 지나서 직장 생활 시작하고 뭐 이러던 떡거머리가 갑자기 묘령의 예쁜 아가씨를 탁 대동하고 왔네요.
신촌교당 식구들이 다 청년의 식구들이 다 놀랐겠죠. 근데 그게 큰 역할을 한 거죠. 이제는 이렇게 딱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이제는 뭐 이제는 하늘이 정해준 짝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네. 굉장한 노력을 했고요. 그 당시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데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는 3개월 만에 아, 결혼을 네. 결정을 하고 예. 원불교 종로교당에서 식을 올렸죠. 예. 그러니까 참 이 양반도 하늘이 정해준 분이에요. 원불교 네. 공부를 요즘은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도 제일 먼저 교당으로 함께 갈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똑똑하죠. 똑똑하죠. 예.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세련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세련된 사람 같았으면 그런 것도 좀 멋진. 알아봐가지고 멋진 곳으로 좀. 근데 사실은 제일 멋진 곳으로 데려간 네. 거죠. 같이 간 거죠. 그렇죠. 정신적으로 앞으로 신앙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같이 갔으니까. 예, 네. 그렇군요.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법연과 혈연이 함께 이론가적으로 공부하면서 또 서원회를 비롯해서 청년교화에 열정을 다했던 화정교당 명산 김도훈 교도회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교도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